자,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오늘은 소규모 태양광만 빚받다 정부 REC 현물시장 폐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REC 현물시장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규모 태양광이 빚을 받기 때문에, 소규모 태양광만 난립을 했기 때문에 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자, 소규모 태양광을 왜 육성을 했을까요? FIT라고 소규모 태양광의 육성 사업이 있었고 우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 정책의 취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처음에 태양광을 시작했을 때 태양광 현장에서 노가다도 했었고 주택 영업도 했었고 태양광의 저 밑바닥부터 업무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발전 사업주가 되어 있죠. 발전소를 몇 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게 이겁니다. 정책 기반 사업. 2003년부터 시작된 게 태양광 발전 사업이에요. 정책 기반 사업에서 정책적으로 무언가 보조를 해주지 않습니까? 사업자들의 이익을 보존해주기 위한 정책을 계속 펴왔죠. 제가 없던 시절에,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가장 불만이 있었던 건 그겁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겠구나. 이거는 돈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사업이구나. 왜냐하면 땅이라도 있어야 되니까요. 좋은 땅이라도 넓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든 발전소를 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뭐 인허가 규제다, 조례다 해서 많이 못하지만 초창기에는 무조건 할 수 있었습니다. 땅만 있으면. 정부 정책 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설비를 해도 됐으니까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가진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산업이다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FIT 사업이 시작이 됐죠. 이게 나왔을 때 이런 생각들을 했던 거예요. 소규모 FIT 사업이 되면 난립을 하고 여기저기 되게 많은 곳에 설비가 되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어찌되었건 설비를 하는데 보조금을 주지 않더라도 판매하는 전기 요금을 비싸게 사줌으로써 어느 정도 금액의 보전을 받고 있다. 그렇다는 건 더 많은 사람들이 정책적인 수혜를 입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발전 사업에 참여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준 정책이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들이 늘어났을 거예요. 대규모 설비를 못하는 자본가가 아니더라도 작은 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땅에도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소규모 태양광만 빚받기 때문에 정부에서 REC 현물시장을 폐지를 하겠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정책이 일관돼야죠. 일관돼서 시장을 키울 것인가, 시장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어느 쪽으로 판단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죠. 제가 2, 3년 전부터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는 태양광이 대규모로 하는 건 좋다. 그렇다면 지방에 있는 아주 작은 금액으로도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진입을 하고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땅들이나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지붕들을 SPC로 묶어서 인허가를 지원해주면서 대규모 사업들을 하고 거기에 아주 작은 비용들로도 사업자들이 참여를 해서 혜택을 같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안 하고 대규모 정책으로 밀고 있죠. 그래서 RPS 현물시장은 붕괴가 되고 이제 장기거래계약 시장으로 전부 다 편입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리백 시장이나 탄소인증제 시장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과연 국내처럼 정책적으로 REC로 전부 다 묶어서 진행을 하고 있느냐, 해외에서도 전부 다 이걸 탄소인증 시장을 한국에너지공단이나 정책 기반자들의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맞느냐 라는 것들은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얘기를 했던 것처럼 태양광 모듈의 탄소인증제는 문제가 된다. 국내 제품들을 우대해주는 정책이다. 이렇게 해서 우대를 받아가지고 REC를 받았는데 그게 해외에 가가지고 인정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중국 제품이랑 왜 너네 차별을 두는 거야? 해외 제품들이랑 왜 니네 것들만 더 보호무역을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제품들은 경쟁력을 그렇게 잃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자, REC제도 폐지를 해도 REC를 판매할 시장들은 계속 생깁니다. 지금 아리백 시장도 그렇고 탄소인증 시장도 그렇고 대기업들이 REC 수요가 있어요. REC 수요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탄소인증 제도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고 해야 되는지, 지금 탄소인증 REC, 우리나라는 지금 그걸 REC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걸 매칭하는 업체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국내에 REC를 사고 싶어하는 수요들도 나타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럼 REC는 어떻게든 소진이 가능할 거예요. 그걸 어떤 방법으로 시장에 가지고 들어오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REC 현물 시장을 갑자기 없앤다거나 갑자기 장기거래계약 시장으로 전부 다 편입을 한다라는 게 과연 정책적으로 올바른 판단이냐, 그것만이 옳은 선택이냐, 그걸 위해서 시공회사나 제조회사들 뿐만이 아니라 사업자들의 입장도 충분히 들어봐야 되고, 이 기업들이 그렇게 키워놨을 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도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REC 시장이 사실은 제가 2, 3년 전부터 REC 현물 시장은 없어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발적인 탄소 시장이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RPS 제도 또는 REC라는 공급인증서를 묶어서 그것만을 거래해야 된다라는 시장이 과연 올바르고 공정한 시장이냐, 글로벌 시장에서도 우리나라의 탄소인증 제도를 제대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 이런 제도들을 보완을 하면서 국내 시장을 육성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건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무조건적인 규제나 무조건적으로 태양광은 옳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어떤 시장만이 옳거나 어떤 시장만이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책 위반자들은 산업과 수요자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것들을 너무 관료적인 생각에서 가다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인 시장의 시각으로 봤을 때 REC 현물 시장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없어질 거라고 예상을 해왔고요. 그리고 그게 당장 없어진다면 앞으로 어떤 시장에서 어떻게 거래가 되고 시장이 활성화돼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죠. 돈이 없는 사람도 누구나 정책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이라면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사업의 수혜를 같이 봐야 하고 혜택을 같이 누려야 하는 거죠. 그런데 소규모 사업자들 때문에 라는 핑계가 저는 기분이 되게 나쁜 거고, 이렇게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정책을 위반한다면 대기업 위주, 대규모 사업 위주, 자본가들 위주의 사업을 육성하지 않겠냐라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정책이 앞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어떻게 나아갈지, 어떻게 발전해 갈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정책을 입안해낸 게 맞는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제가 요즘에 계속 이야기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내일은 다음번에는 태양광 사업을 왜 육성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